근데 저희 치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일반적으로 그 신환들한테 설명드리는 그 해골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우리가 치과라면 되게 그 치아하고 잇몸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치아가 심겨져 있는 뼈, 머리뼈는 2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골이 하나 있는데 설골을 빼고 나면 28개의 뼈가 있는데 귀 속에 또 뼈가 3개씩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22개의 뼈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뼈가 한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치아가 심겨져 있는 뼈, 그다음에 위턱뼈하고 아래턱뼈. 그러니까 보면은 위턱뼈를 보면은 16개의 치아가 심겨져 있죠. 보면은 이렇게 위턱뼈가 보면 여기서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요 선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래로 해서 여기로 와서 그러니까 그 눈 밑에도 제일 큰 뼈가 상악골입니다. 위턱뼈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서 여기까지가 상악골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그림자 조금. 그 다음에 그 코뼈는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상악골만 하더라도 코뼈의 한 뭐 몇십 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골이 이렇게 있는 거고, 하악골도 이렇게 큽니다. 굉장히. 그죠? 굉장히 크고. 여기 또 설골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턱뼈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요거는 구개골이고, 여기 상악골입니다. 두 개의 뼈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머리뼈하고 윗머리뼈가 만나는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물려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턱관절을 이루고 있는 이 옆머리뼈, 우리 척두골하고 윗머리뼈가 만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위가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턱 관절에 무리가 가면 이 뼈가 미끄러져서 올라가거나 틀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아까 저기 보면은 요 위턱뼈가 만나는 요 부위가 접평골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접평골에는 뇌 하수체가 얹혀져 있어요. 그래 뇌 하수체가 얹혀지는 이 접평골이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상골에도 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통해서 신경 혈관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이 머리뼈 아랫부분인데 여기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구멍을 통해서 신경 혈관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멍이 우리가 여기 있는 큰 구멍이 보는 경정맥골인데 이 구멍을 통해서 뇌신경 9번, 10번, 11번, 그 다음 뇌경정맥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 뇌신경 10번은 우리가 미주신경이라서 대표적인 부교감신경입니다. 그 미주신경은 심장, 간, 허파 이런 데 대부분 다 분포하고 있는 신경인데 우리가 위궤양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할 때는 약으로 안 되면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을 할 때는 그 미주신경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증상이 약할 때는 조금 자르고 심한 경우에는 다 자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신경입니다. 그리고 일로 지나가는 뇌경정맥은 뇌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혈액이 한 70% 정도가 이리로 나와서 그 심장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이 구멍은 뒷머리뼈하고 옆머리뼈가 만나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가 아까 지금 미끄러져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구멍이 크게 변하고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로 지나가는 신경이나 혈관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우리의 턱관절을 이루고 있는 건 여기는 보면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소리가 우리가 딱딱 나는 거는 디스크가 빠졌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디스크에는 인대가 붙어 있는데 그 디스크에 붙어 있는 인대하고 그 다음에 이 주위에는 인대의 일부가 여기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두 개의 뼈가 만들어져서 형성된 구멍이 있는데 이후에 페트로팀파닉 피슈랍니다. 이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귀 속에는 우리가 스테이프스, 인쿠스, 말레우스라고 세 개의 그 뼈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말레우스 본이 우리말로는 망치뼈입니다. 그 망치뼈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망치뼈는 고막일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턱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핀토스 인대가 당겨지면은 고막이 당겨져 가지고 귀에서 윙하고 소리가 나거나 또 귀가 이렇게 긴장감이 있거나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우리 환자 중에 귀에서 굉장히 심한 그 소리가 나던 환자가 장치를 끼자마자 바로 좋아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턱관절하고 귀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아까 얘기하는 경정맥공이 됐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구멍들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소뇌가 있고 대뇌가 있고 뇌는 또 뇌경막이 둘러싸고 있어요. 뇌경막은 이렇게 뼈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게 지금 이런 턱 관절을 이루고 있는 척두굴이 미끄러져서 움직이면은 뇌경막이 비정상적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상하부란 데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호가 혈관 타고서 여기 있는 뇌하수체로 가는데 이 뇌하수체는 우리가 뇌경막의 일종인 다이아프라그마 셀라라는데 버찌같이 달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당겨지면은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호가 뇌하수체로 가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보면은 뭐 갑상선 기능 자증, 항진증, 우울증, 조울증, 틱, ADHD, 습관성 유산, 불임, 생리통, 심지어는 간질 이런 환자들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춘천에서도 지금 간질 환자 몇 달 전에 와서 치료받고 있고 상태가 지금 좀 좋아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뇌하수체가 있는 겁니다. 여기로 해서 시신경이 들어가고 동맥이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우리가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이 올라오는 그 부위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머리의 무게가 한 4kg 내지 한 6kg 정도 됩니다. 이 무거운 거를 갖다가 받치고 있는 게 여기 보면 후두 돌기 두 개가 제1번 경추가 이렇게 두 개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거를 두 점일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 불안정한 거를 보완을 해주는 게 양쪽에 씹는 어금니 면이라는 게 미스터 구찌라는 사람의 사분법 이론입니다. 우리가 쿼드런텀 셀이라는데 아시겠죠? 환자분도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턱이 아래턱이 뒤로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적으로 똑바로 서 있던 게 아래턱이 뒤로 가면은 머리 중심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 넘어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시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면을 보려고 합니다. 정면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정면에 또 먹을 게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정면을 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고개를 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 척추 엑스레이를 찍는데 찍어보면은 척추, 골반, 목뼈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환자분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근데 미국의 유명 칼로프랙터 연구에 하면은 사람에 있어서 척추와 골반은 머리를 다룬다고 그래요. 근데 머리 위치가 틀어지니까 척추, 골반이 틀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니까 그 신경이 분포하는 장기나 근육들이 일어나서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아까 보셨죠? 우리 다리 길이 차이 나는 거.
이렇게 다리 길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깔창을 끼고 있었는데 우리 병원 와서 장기를 끼자마자 깔창을 빼고도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시겠죠? 또 다른 환자도 있어요. 보면은 여기는 이 환자는 다리 길이 차이보다도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거죠. 보면은 좀 다르죠. 두께가 달라요. 양쪽이 이렇게. 그죠? 근데 이 환자도 장치를 끼자마자 이 깔창을 뺐는데도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실은 이 환자는 그 이모가 다른 데서 특관절 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조카는 꼭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미루다가 와서 바로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여동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머니가 예방 차원에서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두 사람이 같이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가지고 1년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동생은 멀쩡한 그 사람을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치아 교합의 변화는 이렇게 상악골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척두골을 통해서 이 저평골에도 지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린 칼라, 그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저평골입니다.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저평골이라는데 이 저평골에 보면 시신경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고 안동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교합의 변화는 저평골을 통해서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우울증, 조울증, ADHD, 습관성 유산, 생리통, 불임, 그 다음에 심전의 간질,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환자도 지금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데 약을 끊고서도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간질 환자도 그렇고 정신분열증 환자도 약을 끊고서도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는데 이 정신분열증 환자는 내과 의사분도 만나고 우리 환자 중에 내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가 계신데 그분들도 직접 만나고 그 내과 전문의도 치과 치아치료를 통해서 정신분열증이 좋아진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께서는 치아 교합을 통해서 정신분열증도 좋아질 수 있다고 그 환자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아 교합의 변화는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심신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